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연구실의 손규빈입니다. 오늘 두 가지 논문을 리뷰할 것인데요. 첫 번째 논문은 Eye in the Sky이고 두 번째 논문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관련된 논문입니다. 먼저 Eye in the Sk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 논문에 대한 요약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SHDL 네트워크, 그리고 폭력행위 탐지를 할 때 사용되는 SBM,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 페이지입니다. 해당 Eye in the Sky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 위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FPN으로 휴먼 리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휴먼 리전을 SHDL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통과시키게 되고 그 결과물은 사람의 관절 좌표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절 좌표를 추출해내고 이 관절 좌표에 해당하는 벡터를 SBM에 입력을 해서 폭력행위를 분류를 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FPN,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ye in the Sky 모델에서는 이 FPN이 휴먼 리전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FPN 논문이 쓰여질 시기에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잘 쓰지 않았습니다. 계산 복잡도도 높았고 메모리 사용량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 FPN 논문에서는 큰 코스트를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적은 코스트만의 상승을 통해 패스트 RCNN에 FPN 구조를 적용해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코코 데이터셋에서 GPU를 활용했을 때 6fps 정도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를 활용하는 이미지 처리 네트워크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피처라이즈드 이미지 피라미드와 싱글 피처 맵, 그리고 피라미덜 피처 하이어르키, 그리고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종류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라미드 구조 중 하나인 피처라이즈드 이미지 피라미드입니다. 이것은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활용해서 기존 이미지를 다양한 계층, 다양한 스케일로 피라미드를 구성한 후 각각의 피라미드에서 독립적으로 피처를 추출하는 구조입니다. 즉 우측 이미지를 봤을 때 각각의 레벨에서 독립적으로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이 추출된 피처에서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위치에서 피처를 각각 뽑고 모든 위치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산이 좀 비효율적이고 느린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싱글 피처 맵입니다.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피처 레이어만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CNN을 사용할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CNN 특성 자체가 크기나 위치, 회전 같은 것들의 인베리언트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만 써도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측 이미지를 보셨을 때 마지막 피처 맵에서 프레딕트가 한 차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원을 써도 충분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의 큰 이미지가 작은 차원으로 압축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나온 것이 피라미드 피처 하이어러키인데요. 멀티스케일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합니다. 이 멀티스케일이라는 뜻은 우측 도표를 보셨을 때 각각의 피처 레벨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각 레벨에서 나온 피처들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피처를 추출하는 각 레이어별로 각각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SSD,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입니다. 이 SSD의 구조는 아래쪽 구조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SSD는 먼저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VGG1610을 활용해서 피처를 뽑은 다음 그 피처에서 조금씩 더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크기를 줄여가며 각각 컨브 레이어에서 모두 피처를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과 마지막 디텍트 레이어로 연결되는 선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FPN이 해당되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입니다. 본 논문이 해당이 되고요. 이전 구조들이 앞서 보셨던 것들은 모두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과정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FPN 같은 경우는 업샘플링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도표를 보셨을 때 왼쪽에 피처 익스트랙션 되는 부분과 우측에 업샘플링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했을 때 각 레벨의 피처 맵을 레터럴 커넥션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측에 업샘플링을 했을 때 이미지의 크기를 키워나갈 때 그때그때 이전 단계, 매칭되는 그 단계의 피처 맵을 더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로 역시 각 레벨에서 독립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것은 멀티스케일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점에서 이전 세 번째 구조와 동일하지만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 추출이 된다고 하고 업샘플링 과정에서는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추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FPN의 모델의 상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아래 GitHub 주소의 상세 설명을 참고를 했고요. 거기서 따온 도표입니다. 먼저 이미지를 피처 익스트랙션에서는 레지넷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컨볼루션과 그 각각의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한 모델을 통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하는 그 구조이고요. 오른쪽 탑다운 같은 경우는 업샘플링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셨을 때 노란색 박스 안에 스트라이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라이드의 의미가 아니라 리셉티브 필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탑다운에서는 이제 업샘플링은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샘플링을 할 때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nearest neighbor 업샘플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단계를 레이어를 업샘플링 과정에서 거칠 때마다 2배씩 이미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터럴 커넥션을 위해서 이 각각 매칭이 되는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의 피처를 더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맵의 크기를 맞춘 후 더해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P, 맨 오른쪽 도표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P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P는 업샘플링 과정에서 M 결과물이 한 번 더 3x3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적용을 해서 응용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PN 모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활용을 할 때는 이렇게 순수 FPN 구조, 즉 P를 만든 구조에서 3x3 컨볼루션을 한 번 더 적용을 하고 이를 1x1 컨볼루션과 1x1 컨볼루션 두 개를 나눠서 각각이 하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고 하나는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총 각 5개 레벨이라고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총 컨볼루션 블락이 5개가 있는데요. 즉 5개의 레벨에서 각각 앵커 레이쇼를 1대2, 1대1, 2대1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이 FPN 구조에서는 총 15개의 앵커를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IOU 스레스홀드는 0.7 이상을 파저티브라고 잡아서 같은 바운딩 박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딕터 헤드, 즉 우측 이미지에서 맨 아래 1x1 컨볼루션 2개, 그리고 3x3 컨볼루션 이 세 가지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모든 레벨에서 5개의 모든 레벨에서 공유되는 쉐어링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해당 FPN을 학습을 할 때는 MS-COCO 80 카테고리 디텍션 데이터셋에서 우선 프리트레인을 한 후 여기서 원하는 데이터셋에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SHDL 네트워크입니다. 스캐터넷 하이브리드 딥 네트워크인데요. 하이브리드가 중간에 들어간 것처럼 스캐터넷과 일반적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하이브리드 시켜서 하나로 뭉쳐놓은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스캐터넷은요, 해당 아이 인 더 스카이 저자의 이전 논문인 듀얼 트리 웨이블리 스캐터넷의 구조를 활용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큰 이미지가
이 스캐터넷에서 듀얼트리 웨이블릿이라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이것은 핸드크래프트 피처입니다. CNN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인풋 이미지와 바로 붙어있는 첫 번째 이미지는 피처를 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피처를 뽑을 때 안정되지 못한 형태를 안정되게 피처를 뽑을 수가 없는데요. 거기서 이 CNN 구조에서 첫 번째 이미지에 붙어있는 첫 번째 레이어를 이 스캐터넷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HDL에서는 이 스캐터넷을 두 가지 레이어를 맨 처음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를 스캐터넷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해당 듀얼트리 웨이블릿 스캐터넷의 논문에서도 세계적으로 각 태스크마다 최고 성능을 내는 것은 CNN이지만 아주 각각의 CNN은 튜닝이나 최적의 구조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피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듀얼트리 웨이블릿 스캐터넷의 구조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풋 시그널, 인풋 이미지를 듀얼트리 컴플렉스 웨이블릿을 활용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학습되는 것은 아니고 핸드크래프트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푸사의 J와 R은 J는 스케일을 의미를 하고 R은 로테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총 2개를 사용했고 그리고 각도는 총 6가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이미지에 위와 같은 스케일과 로테이션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피처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L2 노멀라이제이션과 로그 트랜스폼, 스무딩이 또 순서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최종 아웃풋은 각 레이어의 코이피션트가 컨캐트네이트 된 벡터가 해당 스캐터넷 하나의 레이어의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SHDL의 두 번째를 구성하고 있는 리그레션 네트워크인데요. 이전 스캐터넷의 아웃풋을 그대로 입력으로 받는 CN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컨브 블락은 이렇게 컨볼루션과 렐루, 풀링, 노멀라이제이션이 구성이 하나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블록이 4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처음 휴먼 리전이 인풋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스캐터 네트워크 2개 레이어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면 그 아웃풋이 컨볼루션 블락,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습되는 웨이트가 들어있는 네트워크인데요. 이 컨브 블락이 4개가 통과되고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2개가 통과가 되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리그레션을 담당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풀리 커넥티드는 최종적으로 해당 이미지에 각각 해당 사람 이미지에서 각각 좌표, 관절 좌표를 리그레션 하는 형태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그레션 네트워크는 키포인트 4개, 14개, 이 해당 데이터셋에서 어노테이트 된 좌표는 총 관절이 14개입니다. 그래서 14개에 대해서 XY 좌표, 즉 총 28개 값을 리그레션 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을 했고 이전 레이어의 아웃풋을 프라이어로 활용하는 PCA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를 활용했습니다. 로스 펑션은 터키스 바이웨이트 로스 펑션을 활용을 했는데요. 아래쪽 그래프와 수식이 해당하는 로스 펑션입니다. 이 해당 로스 펑션은 이상치에 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 SHDL의 결과물인 좌표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클래스, 어떤 폭력인지, 어떤 폭력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SVM을 활용을 했고요. 클래스는 총 16개입니다. 폭력 5개, 그리고 중립 1개로 이루어진 6개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SVM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6개의 클래스는 방금 말씀드렸던 5개와 중립행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 상생은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했으며 C 값은 14, 그리고 감마는 0.00002를 활용을 했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기 위해서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논문에서 제작한 이 논문에서 활용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셋인 Aerial Violent Individual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이 데이터셋을 이미지를 하나하나 다 찍었는데요. 드론을 활용해서
상공에서 찍은 이미지입니다. 총 2,000장을 찍었고 사람은 10명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863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중 48%가 폭력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는 아까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펀칭, 스태빙, 슈팅, 키킹, 스트랭글링 이렇게 총 5가지고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서 14가지 키포인트를 모두 어노테이션 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때 2m, 4m, 6m, 8m 상공에서 각각 촬영을 했고요. 이 고도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고 그림자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 상황에서 드론 감시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이 아주 밸류어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첫 번째, FPN을 활용해서 휴먼 디텍트를 하는 성능은 97.2%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은 MS-코코 데이터셋으로 먼저 프리트레인 한 다음 파인 튜닝을 하는데요. 이 ABI 데이터셋에서 등장하는 아까 1,863명의 사람 중 1,558명을 디텍트 했습니다. 총 이것으로 97.2%의 정확도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SHDL인데요. SHDL 자체는 실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전에 FPN을 통해서 나온 휴먼 리전을 120x80으로 리사이즈하고 노멀라이즈 한 후에 SHDL의 인풋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비율을 6대 2대 2로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키포인트의 리그레션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X축은 Distance from Ground Truth Pixel이라고 해서 어노테이트된 픽셀의 좌표에서 얼마까지 떨어져 있을 때, 몇 픽셀까지 떨어져 있을 때 정답으로 쳐줄 것인가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로축 X축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더 많은 영역을 정답으로 쳐준다고 하는 것이므로 성능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요. 즉 여기서는 너무 높게 보면 안 되니 해당 논문에서는 5픽셀까지를 정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픽셀까지를 파악했을 때 각각 그 arm과 leg 그리고 facial 키포인트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리그레션 실제 성능은 다른 논문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요. CN은 Coordinate Network라는 것이고 CNE는 Coordinate Extended Network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Spatial Network 총 이렇게 세 가지와 SHDL 논문, SHDL의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 모두 다 Distance from GT 값은 5픽셀까지를 정해서 어큐러시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iolent Individual Identification, 즉 SVM을 통해서 폭력행위 탐지인데요. 이렇게 5가지 폭력행위 중에서 이제 DSS는 해당 논문을 말하는 것이고 수리아라는 저자의 논문은 다른 모델이 그 폭력행위 탐지에 대한 성능을 말하는 것인데 모두 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해당 하나의 이미지에서 몇 명의 사람이 폭력행위에 연관되어 있는가를 나눠봤을 때 성능이 이렇게 좀 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그 해당 이미지에서 폭력행위가 더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 결과는 그 각각의 1명, 2명, 3명, 4명, 5명에 대해서 총 몇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더 그 명확한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 드론 서베일런스 시스템에 대한 논문 설명이었고요. 지금부터는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TCN과 세미 슈퍼바이즈 어프로치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논문에 대한 소개, 그리고 TCN, 그리고 세미 슈퍼바이즈 어프로치, 그리고 실험 결과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은 Dilated Convolution을 사용해서 2D 좌표를 3D 좌표로 매핑시키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모델입니다. 즉
이 해당 논문의 목표는 비디오에서 3D 휴먼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기서 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매핑으로 정의했습니다. 2D 키포인트를 먼저 디텍트하고 이 2D 키포인트의 시퀀스를 통해서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2D 좌표에서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대부분의 다른 논문들에서 활용하는 것이 RNN 구조인데요.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Dilated TCN, Dilated Temporal Convolution을 활용해서 이 3D 좌표를 잡아냈던, 추출했던, 예측하는, 매핑하는 것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두 번째는 세미 슈퍼바이즈 어프로치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템포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모델은 다음 도표처럼 진행이 됩니다. 이런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하나의 동영상에서 각각의 프레임을 의미를 합니다. 각각의 프레임에서 해당 인물이, 그 해당 프레임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 조인트를 나타내는 것이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파란색 좌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TCN은 이 조인트의, 이 2D 조인트 시퀀스를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하나의 3D 좌표로 맞추게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시퀀스를 통해서 하나의 3D 조인트를 구하기 때문에 그 입력되는 2D 조인트의 그 총 시퀀스 길이와 3D 조인트의 시퀀스 길이는 더 차이가 나게 됩니다. 템포럴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모델, 즉 TCN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 데이터는 243프레임의 34차원입니다. 즉 243프레임의 시퀀스, 2D 조인트의 시퀀스를 받아서 34개의 채널을 2D 조인트의 34개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34는 17개의 조인트에 XY, 2D이므로 XY 좌표를 2개 곱해서 3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이 부분을 보시면 243 by 34가 있는데 이것은 인풋 데이터는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맨 오른쪽에 보셨을 때 1 by 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즉 하나의 3D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51은 17 곱하기 3을 했을 때 51이 나오는 거라서 즉 243프레임의 2D 이미지와 2D에 대한 2D 좌표의 시퀀스를 받아서 3차원의 조인트 좌표 하나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구조는 4개의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레지듀얼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총 4개의 블럭을 위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맨 첫 번째 것을 보면 이 첫 번째 맨 왼쪽에 EJ, 3D1, 1024라는 이 세 가지 값은 순서대로 입력 채널, 그리고 컨볼루션 필터와 다일레이션 값, 그리고 마지막 출력 채널 이렇게 세 가지 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보면 이 두 번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1024, 3D3, 1024 이렇게 되는 것은 인풋으로 1024차원의 채널 차원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3D3은 컨볼루션 필터 사이즈 3x3의 다일레이션 레이트가 3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024차원의 채널을 아웃풋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밸리드 컨볼루션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킵 커넥션에서 차원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스킵 커넥션을 적용해서 더할 것이 241의 1024차원인데요. 이때 이 하나의 레지듀얼 블럭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의 차원은 235의 1024입니다. 그래서 241을 235로 맞추기 위해서 이 레지듀얼을 좌우 동등하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차원을 맞춰줍니다. 즉 241차원에서 좌우 3개씩 프레임을 잘라내서 235차원을 슬라이서로 맞춘 다음 레지듀얼 커넥션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블락을 지나쳐서 최종적으로 3D 좌표를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컨볼루션으로 템포럴 컨볼루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트레인할 때는 이전 시점과 미래 시점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활용할 때 미래 시점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레인할 때는 이런 앞뒤를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그 커절이 아닌 어커절이라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활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하지만 테스트할 때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시점을 통해서 그 해당 시점의 3D 좌표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처럼 이전의 노멀 컨볼루션에 보다 커절 컨볼루션의 이런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이 논문에서 제로 패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 프레임의 레플리카, 즉 복제 값을 활용을 했습니다.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을 때 제로 패딩을 했을 때 좀 더 로스가 컸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입니다. 이 모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3D 좌표를 레이블링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적은 3D 좌표의 그라운드 트루스 값을만을 가지고도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더 많은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 3D 좌표를 계산하는 모델을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해당 로스를 계산하고 학습되는 점에서 이 슈퍼바이즈드 로스와 언슈퍼바이즈드 로스가 둘 모두 동시에 계산이 되고 최적화됩니다. 먼저 이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슬라이드이고요. 먼저 배치는 레이블드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절반씩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레이블드 데이터, 즉 슈퍼바이즈드 로스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이블 돼 있다는 말은 2D 좌표에 매칭되는 3D 좌표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 도표에서 이 위쪽 부분이 이와 같은데요. 여기서 2D 좌표의 시퀀스를 통해 포즈 모델을 통해 3D 차원으로 3D 포즈를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측에서 이런 보라색으로 설명되어 있는 트래젝토리 모델, 그리고 포즈 모델,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4개의 레지듀얼 블락으로 이루어진 해당 TCN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즈 모델에 대해서는 슈퍼바이즈드 로스에서 포즈 모델에서는 2D 포즈를 포즈 모델을 통해 3D 포즈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3D 포즈를 그라운드 트루스 3D 포즈 좌표와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MPJP 로스를 통해 첫 번째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MPJP 로스는 Mean Per Joint Position Error라고 해서 그 매칭되는 조인트 간의 유클리드형 거리를 구하고 그 모든 유클리드형 거리의 평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슈퍼바이즈드 로스가 이 MPJP 로스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WMPJP 로스인데요. 이 트레이토리 모델은 다음에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2D 포즈 시퀀스를 통해 이 해당 사람이 3D 좌표에서 움직인 트래젝토리를 시퀀스로 계산을 해내게 되고요. 이 해당 트래젝토리 시퀀스 값을 통해서 그라운드 트루스 실제 사람이 이제 움직인 트래젝토리와 이 값을 비교해서 에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 WMPJP 로스인데 여기 맨 앞에 W는 weighted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수식과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두 가지 WMPJP 로스와 MPJP 로스 두 가지가 슈퍼바이즈드 로스로 들어가게 되고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여기 보시면 이 2D MPJP 로스가 됩니다. 이 2D MPJP 로스는 즉 이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는 그 어떤 하나의 레귤러라이저 형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토인커도 문제로 우선 접근을 하는데요. 이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는 아래쪽 이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unlabeled 2D 포즈는 2D 포즈가 unlabeled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2D 포즈는 주어져 있고 이 2D 포즈에 매칭이 되는 3D 포즈 좌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2D 포즈를 가지고
먼저 똑같은 포즈 모델, 이전에 레이블드 2D 포즈에서 썼던 이 포즈 모델로 써서 그 3D 포즈로 만들게 되고요. 이 포즈를 다시 프로젝션 시켜서 다시 2D 차원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2D, 원래의 2D 포즈와 새롭게 만들어진 2D 포즈, 즉 포즈 모델로 3D 차원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프로젝션 되어서 2D로 왔던 이 2D 차원을 두 가지가 MPJP 로스로 구해서 얼마나 잘 리컨스트럭션 되는지를 따지는 오토인코더 문제로 접근을 해서 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오토인코더라면 결국에는 이 중간에 3D 포즈가 레이턴트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레이턴트를 우리가 원하는 3D 포즈를 의미하는 형태의 레이턴트 벡터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포즈 모델과 프로젝션만 하게 된다면 이 3D 포즈가 실제 사람을 의미하는 3D 포즈로 학습이 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본 랭스 L2 로스입니다. 본 랭스는 즉 3D 포즈로 만들었을 때 각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뼈의 길이를 그 L2 로스로 활용해서 추가적인 로스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즉 해당 뼈 관절 팔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짧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조율해주는 하나의 레귤러라이저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것이 본 랭스 L2 로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트래젝토리 모델인데요. 이 트래젝토리 모델은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래젝토리 모델입니다. 트래젝토리 모델은 한마디로 2D 포즈 좌표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3D 트래젝토리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즉, 본 논문의 목표는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논문의 목표는 2D 포즈 좌표를 3D 포즈 좌표로 매핑하는 것인데요. 이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세미 슈퍼바이즈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학습을 안정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트래젝토리를 추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래젝토리 모델을 통해 기존의 2D 포즈를 가지고 그 트래젝토리를 3D 차원에서 3D 차원의 트래젝토리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WMPJP 로스를 통해 트래젝토리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트래젝토리 모델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 트래젝토리 모델을 아래쪽 unsupervised, 즉 3D 좌표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는 2D 포즈를 그대로 트래젝토리 모델을 통해 적용을 해서 3D 트래젝토리를 만든 후 이를 여기 3D 포즈, 만들어진 3D 포즈에 더해주게 됩니다. 즉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D 포즈에 레이블이 없는 언레이블드 2D 포즈를 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단순히 포즈 모델과 프로젝션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지 않으니 포즈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이렇게 보는 랭스를 통해서 한번 레귤러라이저를 적용을 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바로 프로젝션을 시키기 전에 트래젝토리 모델로 만들어진 3D 트래젝토리를 같이 합해줘서 그 결과물을 다시 2D로 프로젝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트래젝토리 모델을 활용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해당 unsupervised 그 unlabeled 데이터를 잘 unsupervised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션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트래젝토리 모델이 보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위쪽에 이 두 가지 슈퍼바이즈드 로스 두 가지 WMPJP 로스와 MPJP 로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관련한 로스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트래젝토리와 포즈 모델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다시 프로젝션 시켜서 나온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즉 2D의 MPJP 로스가 하나, 그리고 이 본 랭스, 제대로 된 사람 좌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본 랭스를 레귤러라이저로 L2 로스로 주는 이 로스, 총 4가지 로스를 활용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펑션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총 4가지가 있게 되고요. 아까 WMPJP 로스를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 WMPJP 로스는 MPJP 로스는 그대로 활용을 하지만 이 웨이트 카메라에서 그라운드 트루스의 뎁스 값을 역수로 취해서 그 y 좌표 즉 y의 지차원 그 뎁스 값을 역수로 취한 값을 가중치로 사용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WMPJP 로스입니다. 마지막 실험 결과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휴먼 3.6M 그리고 휴먼 이벨 I라는 데이터셋 두 가지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셋은 좀 큰 데이터셋입니다. 360만 개의 비디오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1개의 서브젝트 그중 7개의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3D 포즈가 어노테이트 된 데이터입니다. 각 서브젝트별로 15개의 액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먼 이벨 I라는 데이터셋은 좀 더 작은 데이터셋이고요. 3개 서브젝트에 3개 액션, 워크, 조그, 박스라는 3개의 액션이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15개 조인트가 있는 스켈레톤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활용을 했을 때 지금까지 앞서 모델을 설명드릴 때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기존의 좋은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2D 이미지에서 2D 좌표를 뽑아내는 모델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그 중 두 가지를 백본 모델로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활용한 모델은 마스칼 CNN의 레지넷 101 그리고 FPN을 적용한 하나의 포즈 추출 모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스케이디드 피라미드 네트워크의 레지넷 50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즉, 이 모델을 각각해서 각각 실험을 해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 파악을 한 것이고 학습 순서는 MS-코코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을 한 다음 해당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휴먼 3.6M 같은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성적인 평가 결과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위쪽 이미지는 각각의 이미지 하나하나가 동영상에서 2D 프레임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2D 이미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 좌표는 2D 포즈를 여기 실제로 적용을 해 놓은 결과입니다. 2D 포즈는 지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2D 포즈를 역시 3D 포즈로 매핑하는 해당 논문의 구조를 활용해서 매핑을 했을 때는 아래처럼 실제로 잘 해당 사람의 3D 포즈 좌표를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보는 결과인데요. 다른 논문들과 비교를 해서 보고 있고 대부분의 행동들에 대해서 모두 이 MPJP 로스가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리라는 분의 논문이 몇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해당 논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의 이유는 해당 논문에서는 이 리의 논문은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셋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자기들의 논문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이 정도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으므로 더 훌륭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그래프는 각각 다운샘플링을 했을 때의 결과와 전체 프레임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두 가지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왼쪽에 다운샘플링을 하는 그래프는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습니다.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해당 슈퍼바이즈 모델, 해당 TCN 논문의 슈퍼바이즈드와 세미 슈퍼바이즈 논문 각각의 결과가 다른 논문들에 비해 훨씬 낮은 로스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체 프레임을 활용한 결과에서는 전체 프레임을 했을 때 다른 논문들이 대부분 RNN을 이용하기 때문에 TCN보다 또 성능이 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낮은 것들은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표시를 딱히 하지 않았고 해당 논문의 슈퍼바이즈드와 세미 슈퍼바이즈드 로스 두 가지만 비교를 해 넣었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 두 가지 그래프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미 슈퍼바이즈드와 슈퍼바이즈드 모델 두 모델의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래서 좀 더 레이블 데이터가 없음에도 좀 더 좋은 레이블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모델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가지 모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